친절한 요가 아나토미 볼 테라피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방형근 QL이고 허리에 잦은 통증 있고 또 측만증이 있다면 반드시 체크해야 될 근육 중 하나고요. 측근 아사나에 있어서 QL이 어떤 포인트를 갖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방형근 쿼드러투스 룸버름 QL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근육의 기시와 정지 같이 알아보면 오리진은 포스테리어 일리아 크레스트 후방 쪽에 있는 장골 능선에서 시작을 하고 인설션은 12번째 늑골뼈 그리고 요추에서 횡돌기 1번에서 4번까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TP는 트랜스버스 프로세스라고 해서 횡돌기를 뜻합니다. 요추뼈가 총 5개가 있는데 5번째는 부착이 되지 않고 1번에서 4번까지 옆쪽으로 좌우로 뻗어져 나와 있는 횡돌기에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는 극돌기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위쪽으로는 늑골 하연 중에서 12번째 늑골에 붙어 있습니다. 11번째와 12번째는 마치 생선 가시처럼 옆쪽으로 혼자 삐죽하게 나와 있어요. 앞쪽으로 나와서 늑연골 쪽으로 붙어 있는 다른 늑골들과는 다르게 늑골 11번, 12번은 부유늑골, 유리늑골이라고 해서 그냥 떠 있는 늑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늑골 중에 12번째와 연결이 되어 있는 허리 근육이고 뒤편에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몸통을 뒤쪽으로 신전하는 익스텐전에서 활용을 하는 펑션이 있습니다. 이 근육의 펑션, 액션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면 트렁크를 옆쪽으로 굴곡하는 측골에 있어서의 주동근이 되고요. 그리고 골반을 위쪽으로 끌어올리고 또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몸통을 뒤쪽으로 젖히는 신전에 있어서 이 근육이 활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늑골 하연 쪽과 골반에 붙어 있고 또 요추에도 붙어 있기 때문에 만약 요방형근이 짧아진다면 골반이 위로 올라올 수도 있고요. 또는 이쪽에 몸통 리케이지가 골반 쪽으로 내려서 옆구리가 깡통처럼 찌그러지는 모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양쪽 옆구리도 균등한 길이로 유지되어 있는 분들은 많지가 않고 양쪽 옆구리의 길이가 좀 편차가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죠. 요방형근은 그렇게 살펴봤고요. 조금 전 우리 장골 능선 오리진이 포스테리어 일리아 크레스트에서 시작이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일리아 크레스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일리엄은 장골이고 크레스트는 산마루 능선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골반에는 3개의 뼈가 있죠. 치골뼈가 있고 아래쪽에 있는 좌골이 있고 그리고 코끼리 귀처럼 커다랗게 있는 장골뼈 일리엄이 있습니다. 이 일리엄 중에서 이 테두리 선을 뜻하는 것이 일리아 크레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일리아 크레스트를 타고 앞쪽에 그리고 뒤쪽에 돌기가 두드러진 것이 있는데 앞쪽에 두드러져 있는 돌기는 여기 포인트고요. AS, IS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상 장골극이고 안테리어 수페리어 일리악 스파인. 그 능선을 타고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후상 장골극이라고 해서 여기 포인트. 2개의 포인트가 있죠. 여기는 포스테리어 스페리어 일리아 스파인이라고 해서 후상 장골극이라고 합니다. 우리 골반에서는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돌기가 크게 4개의 지점이 있는데 전상 장골극이 있고 또 상이 있다고 하면 하 아래 지점이 있겠죠. 전하 장골극 또 뒤편에서는 후상 장골극 또 후하 장골극 이렇게 4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골반이 틀어진 상태를 리딩하는 데 있어서 랜드마크가 되는 돌기 지점이기도 하고요. 특히 촉진이 잘 되는 포인트가 이 두 지점이에요. 후상 장골극, 전상 장골극. 여기에 따라서 골반의 상태를 리딩할 수 있는 포인트 지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점이 전상 장골극, 여기가 전하 장골극이고 여기 지점에서는 대퇴 직근이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뒤쪽에서 보시면 후상 장골극, 또 그 아래쪽에 후하 장골극이 또 있습니다. 자, PSIS 같은 경우 골반 뒤편에서 가장 도드라지게 튀어나와 있는 돌기 지점이고 뒷장골 능선, 포스테리어 일리아 크레스트를 타고 촉진이 가능합니다. 후상 장골극 주변에 볼 테라피를 하게 되면 골반과 허리 통증을 잡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골반이 틀어진 것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 뒤쪽에 있는 여기 능선의 후 장골능에서 골수액 채취를 위해서 또 골수 천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ASIS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장골 능선을 타고 앞쪽으로 오게 되면 골반 앞쪽 부분에서 가장 도드라지게 튀어나와 있는 지점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는 보통 허리벨트 착용 아래 지점에서 잘 만져질 거고요. 이 돌기에서는 근육과 인대가 부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서해인대나 봉공근, 살토리스 같은 근육과 인대가 부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골반이 좌우로 틀어진다고 하면 전상 장골극이 위로 올라가고 또 반대쪽은 아래쪽으로 처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골반의 틀어진 상태를 리딩할 수도 있고 또 옆에서 본다고 하면은 전방경사에서는 여기는 ASIS가 아래쪽으로 처지고 또 PSIS는 위쪽으로 올라와서 선을 그어보게 되면 이렇게 비스듬한 선이 그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골뼈는 안쪽으로 그리고 아래쪽으로 처진 상태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 랜드마크를 통해서 골반이 전방경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고 또 골반이 뒤쪽으로 구른 후방경사에서는 전상 장골극이 위쪽으로 올라오고 후상 장골극이 아래쪽으로 쳐져서 그 두 개의 지점을 이어보게 되면 이렇게 비스듬한 선이 생기게 됩니다. 또 치골 같은 경우는 앞쪽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오는 모양새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랜드마크를 통해서 골반이 전방경사, 후방경사 됐는지 체크할 수 있고 또 중립인지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골반의 틀어짐은 보통 입체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평면적으로 일어나지 않고요. 그래서 골고루 골반의 랜드마크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QA 같은 경우요. 측만증이 있을 때 꼭 체크해야 될 근육입니다. 요추가 오목하고 여기 측만증의 사진을 보면은 자, 이쪽 부분은 오목하고 옆구리가 깡통처럼 찌그러졌죠. 골반은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쪽의 QL은 지금 짧게 단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짧아져 있는 이쪽 QL을 다시 스트레칭을 해서 정상 길이로 복원을 시켜주게 되면은 측만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측만증은 굉장히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있진 않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좀 더 많은 케이스가 오른쪽 요방형근이 짧아져 있는 경우들이 좀 더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꼭 다르기 때문에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측만증이 아니어도 오른손잡이인 경우에는 왼쪽 어깨가 좀 높고 오른쪽 골반이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경우들이 좀 더 많이 보여진다고 합니다. 측만증이 아니어도 이렇게 골반의 높이가 다르다면 요방형근 오른쪽과 왼쪽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평상시 QL 같은 경우는 특별히 움직임의 액션이 없을 때 QL의 움직임 액션이 뭐가 있었어요? 라테럴 플렉션, 몸통을 옆쪽으로 축구라는 거, 그리고 몸을 뒤쪽으로 젖히는 뒤쪽을 신전하는 익스텐전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이 특별히
없을 때는 골반과 요추 그리고 늑골 하부를 정상 위치에서 안정되게 유지시켜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통이 있을 때는 QL이 굉장히 뻣뻣하고 경직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요통이 있는 경우 요방연근이 굳고 뻣뻣하게 경직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중둔근과 소둔근의 기능이 약화가 되고 TFL, 대퇴근막장근이 과사용됐을 때 QL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줄고 인대처럼 고정하려는 역할로 보상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근긴장도가 높아지고 요통이 발생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요추 디스크 문제가 아니어도 QL이 딱딱하게 긴장이 되면은 심한 요통이 생겨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이드 레글레이즈 동작을 하실 때 다리를 에비덕션, 외전에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하실 때요. 만약에 협력근 우세 현상으로 해서 QL이 먼저 사용이 된다면 골반이 다리를 들어 올리는 순간 몸통 쪽으로 딸려 올라갔다가 다리를 내릴 때 골반이 아래쪽으로 떨궈지는 이런 모션이 반복이 되겠죠.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중둔근을 효과적으로 트레이닝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하게 허리 QL만 운동을 시킬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동작 하실 때 중요한 포인트, 먼저 준비 동작에서 허리를 길게 가져가시고 골반을 몸통에서 좀 멀리 그리고 바닥 쪽을 눌러서 반드시 고정을 하신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다리를 중둔근을 활용해서 들어 올리셔야 돼요. 이 동작에서 주둔근은 반드시 중둔근으로서 활용이 되셔야 됩니다. QL이 중둔근보다 먼저 액션이 활성화되시면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엎드린 상태에서 QL이 촉진 가능한 지점은 이렇게 동그란 테두리가 그려져 있는 지점이에요. 엎드려서도 촉진해 보실 수도 있고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도 촉진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말캉말캉하게 느껴지실 거고요. 이 QL 같은 경우는 뼈는 아닌데 생각보다 좀 단단하게 느껴지는 근육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를 촉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 중에 허리가 많이 아프다 하시면은 요방연근의 어떤 질감이 어떤지 근육의 긴장도가 어떤지 한번 촉진을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거고 또 운동하실 때 허리에 만성적인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 요방연근을 좀 풀어드리고 난 다음에 운동을 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면 좋겠죠. 그래서 개인 레슨 하실 때 이 촉진하는 포인트를 좀 많이 활용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로우백 페인이라고 해서 하부 쪽 요통이 오는 경우 90% 정도가 원인을 잘 모르고요. 디스크로 인한 질환처럼 명확한 요통의 경우는 단지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시다고 해서 무작정 나는 디스크일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 근육들의 긴장과 불균형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LBP에서 체크해야 될 근육 중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요방연근, 쿼드라투스 룸버름, 두 번째 척추 기립근, 스파이널 이렉터 머슬, 세 번째는 흉요근막. 이 흉요근막 같은 경우에는 흉요추를 둘러싸고 있는 두꺼운 근육이고요. 여기랑 엉덩이 둔근도 연결이 되고 또 광배근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 광배근이 팔의 모션이랑도 연결이 되고 또 허리랑도 연결이 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또 광배근도 긴장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요통이랑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 대요근, 소아스 메이저. 다섯 번째 둔근, 여섯 번째 이상근, 피리폴미스 머슬. 제가 그 중에 몇 가지 그림을 좀 갖고 왔나. 여기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QL이 되고요. 여기는 중둔근. 자, 고관절을 안정화시키고 고관절의 움직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중둔근이죠. 그리고 심부에 있는 이상근. 이상근은 천장관절, 청골 쪽에 이렇게 붙어서
고관절의 대전자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관절을 안정화시키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상근이고, 또 이상근 아래쪽으로는 좌골신경이 내려오고 있어서 하체 쪽에 있는 신경에도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이 근육들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허리 쪽에 통증이 생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QL이 스트레칭 되는 요가 포즈를 알려드리면, 자누시르사 아사나, 한 다리는 뻗고 한 다리는 접어서 그 다리, 접은 다리를 뒤쪽으로 멀리 둔각으로 가져가고 상체를 뻗은 다리 쪽으로 숙이는 동작이죠. 그랬을 때 허리 쪽에 QL이 길어지면서 스트레칭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상체를 많이 숙이고 다리를 뒤쪽으로 멀리 보내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자, 다리를 적절한 각도로 열고 허리 뒤편이 얼마만큼 길어지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몸통을 회전하게 된 파리브리타, 회전된 자누시르사 아사나에서 이때도 요방연근이 길어지게 됩니다. 체간의 립케이지와 골반이 멀어지는 요 부분들이 QL이 길어지는 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자세의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접은 다리 쪽 골반, 골반과 다리가 들뜨지 않게끔 바닥 쪽을 먼저 누른 다음 그 다음 상체를 축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상체를 많이 내려가서 발을 잡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먼저 골반과 다리를 바닥 쪽에 안정화시킨 다음 허리가 길어지는 것을 충분히 리딩 하시면서 차츰차츰 상체를 반대쪽으로 축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인트, 골반, 다리 들뜨지 않게끔 충분히 내린다. 또 이 파르스바코나 아사나에서도 QL이 길어지고요. 그래서 발바닥이 들뜨지 않게끔 고정을 잘 해주셔야지 골반이 고정이 될 거고, 그래야지 효과적으로 QL이 길어지게 되겠죠. 트리코나 아사나 마찬가지로 도움이 되실 거고, 또 이 포즈에서도 QL이 길어지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리스토러티브 요가에서도 요방연근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볼스터와 담요를 이용해서 바닥 쪽으로 놓여져 있는 옆구리를 충분히 받쳐주고, 이 위쪽 옆구리에서는 골반과 리케이지가 멀어질 수 있게끔 해서 QL이 길어진 상태에서 휴식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동영상 몇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닥터 듀크가 QL을 스트레칭하고 백페인을 릴리즈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선생님의 손이 얹어져 있는 지점이 흉곽하고 골반이죠. 그래서 이렇게 골반과 몸통이 좀 멀어지는 이 상태에서 QL이 길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트레칭 방법은 집에서 혼자도 해보실 수 있으세요. 지금 이 여자분은 고정을 하기 위해서 침대 반대쪽 모서리를 손으로 잡고 다리를 침대 바깥쪽으로 떨궈뜨려서 골반과 다리의 무게를 이용해 QL을 스트레칭하고 있는데, 꼭 모서리를 잡으실 필요는 없고요. 손을 얼굴 앞쪽에 두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길게 늘어뜨려서 허리를 충분히 길게 하시는 거 밤마다 침대 위에서 틈틈이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 이 동영상은 QL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2번째 립에서 시작해서 횡돌기 쪽에 붙어 있는 거 눈으로 보이시죠? 대각선으로 근육의 결이 되어 있고, 또 이제 일리아 크레스트에 붙어 있는 게 보여집니다. 뒤편 쪽으로 입체적으로 이동이 되고 있어서 백뷰를 보여주고 있죠. 요추뼈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다 영향을 미치는 포인트들입니다. 우리 몸 후면에 있기 때문에 신전에도 영향을 미치죠. 자, 사이드 밴드를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사이드 밴드 동작 하실 때 이렇게 QL이 변화가 되고, 또 이 가로 본등을 할 때도 QL의 힘을 이용해서 골반 다리를 들어 올릴 수도 있게 됩니다.
한쪽 큐엘이 짧아질 때 반대쪽 큐엘은 기량작용을 해요. 그래서 반대쪽 큐엘이 기량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축에서 힘을 쓰려는 근육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량작용을 하는 근육이 잘 늘어나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파란색 테이프가 요방형근이에요. 12번째 립에서부터 요추 횡돌기 하나하나씩 붙어 있고 1번에서 4번까지 그리고 골반 위쪽 능선에 붙어 있는 것을 지금 설명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근육이 수축을 하면 이렇게 몸이 기울어지는 축골이 일어나죠. 큐엘이 짧아지는 생활 습관은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자는 거예요. 만약에 오른쪽 큐엘이 만성적으로 짧아져 있다고 하면 오른쪽 큐엘을 윗방향으로 두고 옆으로 누워서 계속 잔다고 하면 큐엘을 계속 짧게 유지하고 잠을 자겠죠.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계속 몸을 돌려서 잠을 잔다고 하면 자기 큐엘의 상태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반이 큰 여성분들일수록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일어나죠. 허리가 아래쪽으로 더 많이 깔아앉기 때문에 골반 허리 쪽에 편차가 좀 많이 생길수록 큐엘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 자세도 큐엘이 짧아지는 자세입니다. 지금 손 얹고 있는 그 부분에 큐엘이 짧아질 수 있어요. 이제 큐엘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 골반을 벽 쪽에다가 대고 고정하자는 얘기죠. 한 다리를 반대쪽 다리 X자로, 자 이제 옆구리를 길게 늘려서 팔 귀 옆쪽 가져오고 축골 동작을 이어가십니다. 몸통이 돌거나 골반이 뒤로 빠지지 않게끔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골반 옆구리 고정하고 큐엘이 충분히 길게 스트레칭 될 수 있게. 자, 또 누워서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우리 요가 시간에 많이 하시죠. 이 자세도 우리 요방형근 스트레칭에 도움이 된다. 또 짐볼을 이용한 방법도 있습니다. 짐볼을 이용해서 팔 귀 옆쪽 갖고 오고 큐엘을 길게 스트레칭 가능하죠. 자, 이 동영상은 MET입니다. 다리를 X자로 교차하고 난 다음에 또 선생님이 한 손으로 골반을 고정해주고 또 큐엘이 길어지는 것을 리딩 하시면서 조금씩 몸을 축구하고 있어요. 갑자기 최대 지점까지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옆구리가 늘어난 상태에서 10초 정도 머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동하고 또 10초 머물렀다가 그 다음 가능한 만큼 더 늘려서 옆구리 큐엘을 충분하게 리딩하면서 동작을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우리 요가할 때도 마찬가지로 꼭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자, 스스로도 촉진을 해보실 수 있어요. 엄지손가락을 뒤편으로 갖고 가서 지문으로 지그시 눌러줍니다. 자, 앞쪽은 좀 폭신폭신하고요. 조금 뒤편으로 가시면 좀 단단한 근육이 느껴져요. 그 상태에서 축구를 해볼 수 있죠. 자, 한쪽으로 축구를 하신 다음에 7초 정도 머물면서 짧아져 있는 큐엘을 지그시 눌러주시고 천천히 올라온 다음 반대쪽 넘어가고 한 7초 정도 머물면서 지그시 눌러주세요. 뒤편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모션이 됩니다. 이거 하고 나면은 굉장히 개운해요. 평상시에도 하실 수 있어요. 볼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위치는 여기고요. 자, 벽을 먼저 이용해 볼게요. 벽에다가 볼을 대고 아까 엄지손가락 있었던 지점을 볼에 지그시 누르고 비벼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또 충분히 풀었다면 반대쪽도 TV 보시면서 벽만 있으면 언제든지 하실 수 있어요. 자, 우리 누워서 바닥을 이용한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볼을 허리에다가 두시고 측면 안쪽으로 볼이 지그시 자극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엉덩이를 살짝 들고 가시면은 자극이 좀 더 세질 거고요.
자극이 너무 세다 하시면 엉덩이 내려놓고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다리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 주시면 돼요. 또는 이렇게 계속 누른 상태에서 휴식하셔도 좋습니다. 여기 포인트예요. 자,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X자로 그려져 있는 여기 포인트가 트리거 포인트예요. 그래서 근육의 결절 같은 덩어리들이 있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트리거 포인트는 스트레칭으로는 해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사지 볼이나 직접 수기요법으로 이 트리거 지점들을 깨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 트리거가 생기게 되면 방사통들이 일어나서 주변 부분에 통증들을 가져오는데, 이 증상들이 마치 허리 디스크 질환과 굉장히 유사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천장관절 주변에도 지금 빨간색 점들이 있죠. 이 빨간색 점들이 통증이 많이 일어나는 지점들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골반 윗부분도 그렇고, 좌골이 있는 엉치 쪽도 그렇고, 그리고 고관절 주변도 그렇죠. 이렇게 요방형근에 있는 트리거들을, 또 긴장되어 있는 근육들을 좀 부드럽게 풀어주게 되면은 여기 빨간색의 통증 부분들이 많이 완화가 된다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또한 허리 뒤편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고 나면은 호흡하실 때 허리 뒤편의 호흡이 더욱더 잘 느껴집니다. 호흡하실 때는 허리 뒤편까지 호흡에 동참할 필요가 있거든요. 자, 오늘은 요방형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방형근, 허리 통증을 관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평상시에 관리하실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시니까 꾸준하게 케어해 주시고, 또 이렇게 케어를 하고 난 다음에 요가 동작들을 바로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훨씬 더 동작이 부드럽고 매끈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연결성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래서 개인 레슨 하실 때 소독으로 허리 쪽을 좀 풀고 그 다음 동작을 좀 접근할 수 있게끔 진행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다음번 수업에서도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